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천막 철거에 관심이 많은 모양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간에 광화문 천막을 놓고 충돌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기화될 조짐입니다. 조원진 대표는 광화문에 천막을 기습적으로 설치했다가 박원순 시장이 대대적으로 철거해버리니까 또 설치했습니다.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니까 또 청계광장으로 옮겼다가 박원순 시장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 드디어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치는데 성공했습니다. 파이팅이 정말 넘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유심히 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박원순 시장에 힘을 주는 발언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센스 있는 분이라면 아직도 진성호 방송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방송이 조금 더 재밌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10일 국회 행안위에서 밝혀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 우리공화당 천막 철거 시도 과정에서 경찰이 적극 개입하지 않았던 데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질책했다고 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입수한 국무회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광화문 광장 천막 철거 과정은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행정 대집행이 서울시 몫이라고는 하나 경찰이 출동만 막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아름답지 못한 상황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서울시의 행정 대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현행범인데도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충돌만 막았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이 말을 듣고 경찰이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우리공화당의 천막에 대해서 서울시의 2차 행정대 집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 듣고 경찰이 박원순을 도와서 이 천막을 철거하는데 행동을 보여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말을 들으면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민주당과 좌파 세력들이 했던 행동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힘든 면이 많습니다. 이렇게 물리력으로 마음대로 법을 농단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라든가 민주당이라든가 과거에 법을 제대로 지켰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입장을 밝히신 적이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한 뒤에도 민노총의 이런 불법, 경찰이 벌벌 떨고 집행을 못합니다. 그때 이렇게 똑부러지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공화당 조원진은 안 되고 민주노총 김명환은 된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과거에 했던 말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행동을 많이 하니까 기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자, 지난달 25일 경찰은 광화문 광장에 24개 중대를 어마어마하게 많은 경찰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그렇지만 천막 철거를 위한 서울시의 행정 대집행 과정에서 최대한 개입을 자제했습니다. 명백한 불법 행위만 대처했습니다. 명백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잡았습니다. 체포했습니다. 양측에서 다 체포됐습니다.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지시를 받은 서울시의 이날 행정 대집행은 어마무시했습니다. 6월 25일 날 새벽에 기습적으로 단행되었습니다. 상상이 좀 가시죠. 6월 25일 새벽. 그리고
시청 공무원, 구청 공무원, 그리고 용역까지 엄청난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세금을 써도 되는 것인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 이후 행정대집행은 지방자치단체 관할이라며 개입을 자제해온 경찰은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라고 동아일보는 보도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행정대집행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자칫 부상자라도 생기면 백남기 농민 사건 때처럼 실무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 걱정하는 경찰이 많다. 서울시는 10일 오후 6시까지 천막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겠다고 계고서를 우리공화당 측에 전달하고 2차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조만간 서울시와 우리공화당이 한판 또 붙겠습니다. 박원순 대 조원진이 또 한번 붙겠습니다. 자, 이것을 두고도 말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박원순 시장은 황교안을 의식한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그때 장외투쟁의 방법 중 하나로 광화문 천막을 구상했습니다. 그러자 해외 출장 중이던 박원순 시장이 방방 뛰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은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한애국당이죠. 대한애국당이 치고 나왔습니다. 기습적으로 천막을 설치했습니다. 박원순은 속수무책. 과거에도 광화문은 불법 천막이 있었습니다. 그 천막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은 과태료인가요? 그것만 받았습니다. 불법이지만 이렇게 강제로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이중잣대 아닙니까? 그리고 박원순 시장은 광화문 광장이 본인 겁니까? 본인이 알아서 공연이든 천막이든 우리 편만 해주고 저쪽 편 안 해줍니까? 이게 공정한 서울시장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박원순 대 조원진의 싸움에 사실은 둘 다 재미를 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원순 시장 거의 언론에 뉴스로 잘 안 나왔던 사람이 이번 광화문 천막 때문에 자주 등장합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당명을 우리공화당으로 바꿨는데 절묘하게 홍보의 기회를 줬다. 둘 다 윈윈 게임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끼어들었습니다. 경찰을 질책했다. 경찰은 뭐하노? 뭐 이런 말입니다. 경찰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처럼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름다운 상황이 아니다. 표현도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원진 대표의 악연을 하나 떠올리게 됩니다. 조원진 당시 대한애국당 대표입니다. 대한애국당 대표였던 조원진 의원이 지난해 4월입니다. 태극기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핵 폐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200조 원을 약속하는 이런 미친 XX가 어딨나? 이 인간이 정신이 없는 인간 아닌가?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군중들 앞에서 태극기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조원진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핵 폐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200조 원을 약속하는 이런 미친 XX가 어딨냐? 이 인간이 정신이 없는 인간 아닌가? 그리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등등 의원들이 고발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이렇게 해서 서울중앙지검, 윤석열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자, 최근 강원도 산불 사건에 문재인 대통령의 5시간과 좀 비슷합니다. 이번에도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름으로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포함됩니다. 진성호 방송도.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민주당 의원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이런 미친 XX가 어딨냐? 이 인간이 정신이 없는 인간 아닌가? 그리고 500조 원을 북한에 약속하는 이 200조 원 참 200조 원을 약속하는 200조 원의 근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조원진이 해당 발언 중 총 금액을
200조 원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진술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근거 자료를 종합한 결과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다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발언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결정을 했습니다. 무혐의 결정.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원진에 대해서 검찰이, 그리고 그 전에 남대문서가 이걸 수사했는데 남대문서도 기소를 하지 말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의견을 제시했고, 서울중앙지검도 조원진 대표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무혐의 판단입니다.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아예 기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친 XX, 이 부분은 욕설입니다.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거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입니다. 직접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조원진은 살아났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의원들이 단체로 조원진을 고발한 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났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합니다. 이런 경우 명예훼손으로 건다는 것은 피해자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렇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도 간접적으로 하라고 했든지 아니면 진짜 니들 마고 있어 빨리 걸어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명예훼손 소송을 싫어한다면 본인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위선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대통령 후보 시절 썰전에 출연해서 부당한 공격이 있더라도 고소고발하지 않겠다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막 그런 거 보니까. 이런 걸 보면 정말 이중 플레이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조원진 대표가 과거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정신없는 인간, 미친 XX, 200조 원을 약속하는 핵폐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한 악연 때문에 혹시라도 이번에 굳이 박원순과 조원진의 광화문 천막 싸움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 설마 그렇지는 않겠죠. 그냥 공정한 법 집행을 하라는 취지겠죠. 그렇게 믿고 싶습니까, 여러분?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어쨌든 조원진과 문재인의 악연이 다시 한번 상기되는 시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광화문 광장, 우리공화당 천막, 이거 경찰은 뭐하노?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가 특종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악연은 무서운가 봅니다. 신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